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엊그저께 시험을 보셨네요. 오늘이 이날이니까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1년 동안 11월 26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들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서두부터 좀 말씀드리면, 시험을 보신 선생님이시라면 이 영상은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년이나 또 내후년을 준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저께까지 선생님들이 그 이의 신청해주는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거기에 5시가 마감 시간이어서 제가 4시 한 50여 분까지 이렇게 좀 관찰 좀 했는데 되게 많이들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되게 호의적으로 제가 잘 되게 받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나 내가 이 시험에 투여하고자 하는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채점은 교수님들께서 잘 해주실 거고, 또는 현직 교사들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서 잘 해주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차의 준비에 매진하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스타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조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갈게요. 네, 아무튼 자, 채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제시해 놓았어요. 한 문항에 대해서 3명 위원의 채점위원이 독립적으로 채점해서 평균으로 평균 점수를 부여하겠어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항에 대해서 3명이 검토를 하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객관도를 되게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대요. 물론 뭐 이렇게 시험 채점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가 맞았네, 뭐가 틀렸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이렇게 한번 걸러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이상 그분들은 채점을 잘 해 주실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설령 그게 선생님들이 쓴 답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뭐 글도 남기시고 하는 관심들을 보여주시는 거는 되게 고맙습니다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다시 말하지만 2차 준비에 매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험 끝난 지가 지금 불과 횟수로 하면 4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만 한 3일 정도도 아직 안 지난 상태인 건데 선생님들께서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리셨으니까. 어쨌건 서두가 너무 기네요.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채점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제시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감안해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쵸? 염려 붙들어 매시고 2차 준비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자꾸 정답 하는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범답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이라고 하는 거를 정답은 아니고요. 그게 꼭 정답만이 아니에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요, 범위를 더 좁힐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답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즉 정답에 대한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들고 계세요. 뭐 이거는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국가시험, 즉 고시라고 하는 시험은 모두가 다 정답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고시라고 하는 시험은, 국가에서 보는 주관식 시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지가 나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 다시 말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차 시험 선택형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답지가 바로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관식으로 바뀌면 나라의 지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목소리는 낼 수 있죠. 예, 하지만 바뀌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 현재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공정하게 채점을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요. 우리 가봅시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은 딱 두 파트고요. 이거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거 할 텐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항 분석부터 일단 잠깐만 좀 볼게요. 선생님들 이거 잘 안 하시는데, 그쵸? 교육학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2점이고요. 내용학은 48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비중은 이쪽이 높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일 학문이고 얘는 여러 개의 학문이에요. 따라서 단일 학문에서 32점을 낸다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많이 내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교육학을 이렇게 쭉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두 개 합쳐서 10점을 출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80점 문제에서 80점 만점이 시험에서 10점이라고 하는 건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송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딘가, 선후 관계를 좀 따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어려워하시는 역학 생리학 이 10점 10점이에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럼 문항수로 보면 세문항이에요. 네, 세문항이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내용 중에 세문항을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걸 보면 이렇게 10점이에요. 그래서 사철학 10점, 심리학 10점, 사회학 10점, 역학생리학 10점 10점씩.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anyway,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분석하고, 작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출과 관련이 없는 게 도대체 몇 점이나 됐을까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몇 점이죠? 몇 점 만점 시험인 거죠? 네, 80점 만점이 시험인 거죠. 거기에서 몇 점이 기출과 관련이 없대요? 네, 그러면 70점이겠죠. 브라이튼 문제 같은, 그렇죠? 뭐 이제 정답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브라이튼 선언인 것 같아요. 브라이튼 선언 같은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 이슈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고 교수님들도 모르시는 게 있을 텐데. 그쵸? anyway, 어쨌건 그래서 모르는 문항이 70점 정도다라고 확인하면 어느 정도의 합격선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합격선을 예상하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격선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걸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모집단에 해당되는 표본집단, 즉 모집단에 가까운 표본집단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 선정한 걸 토대로 대표성을 띠게끔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고 파급력이 없기 때문에, 즉 영향력을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버리면 선생님들이 자꾸 혼란스럽고 2차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선생님들을 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격선을 예상하진 못하고요. 네, 다만 기출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10점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감상 쉽게 느끼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그건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건 관련이 없는 게 70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즉 어디에 초점을 더 많이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김서방이 어디에 있다라고 기출은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요. 동작구 노량진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기출문제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라는 걸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자,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근거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다양한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걸 요구한다. 당연하겠죠? 다양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넓다라는 게 아니라, 즉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출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시된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2002년부터 이제 봤으니까 23년까지예요. 그럼 몇 년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22년도치를 봐야 돼요. 22년도치를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22개예요. 그쵸? 그럼 곱하기 예를 들어서 20개씩만 잡읍시다. 그래도 440개예요. 그럼 이 정도는 공부해야죠.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따라서 많다를 요구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걸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셨습니까? 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아까 체감상 기출이 그쵸? 70점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감상 되게 쉽게 느껴지셨던 시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에 새로운 걸 묻거나 뭔가 되게 어려운 내용을 묻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처럼 앞에다가 블랭크를 뚫어놓거나 앞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즉 글을 평상시 읽지 않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좀 몇 개의 문항에서 약간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좀 책을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습하는 방법, 아까 저기서 제가 ho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기출 문제가 이걸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학습할 때도 독해를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독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쓰면요. 글 읽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간 내용은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확률이 많아요. 즉 파지가 오래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학원교재, 자꾸만 선생님들이 이거 이론서 하는데 이론서는 아니고요. 이거랑 어떤 게 선생님들한테 좀 더 이해력을 높이고, 즉 글을 읽는 때 훨씬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냐? 당연히 이거예요. 완벽한 센텐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생님들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정답이 어떤 거다 저떤 거다 막 했을 때 막 찾으시잖아요. 그 찾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찾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도 이 강론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잘 활용하고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문제가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요구하는, 특히나 작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걸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제가 1년 내내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쵸? 뭘 최소화하라고요? 실수를요. 안 하면 좋은데 몇몇 선생님들이랑 통화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쵸? 실수 많이 안 했어요. 애도 불구하고 뭐 한두 개 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건 이거는 뭐 제가 100번, 1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말해도 이거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걸 요구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왜 이게 더 중요해지냐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변별이 되는 문항이 적어요. 변별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중간이었을 때 변별력이 제일 높아지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건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점수에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객관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 가거나 또는 저랑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학원 강사분들 또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렇죠?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세 개. 네. 어쨌건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총평을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읽어야 됐었던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답이 이거다, 정답이 저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모범 답안인 거지. 저도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가 이렇게 방향을 내어서 이런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셔서 그런 의도가 답이 아닐까? 모범 답안이 아닐까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선생님들한테 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2차 준비를 하셔야 될 때예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자, 기출과 얼마나 관련성이 많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자,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 문제를 확인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들 문제 풀 때 그쵸?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건 국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된 문제고요. 그 국가 수준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총론인지 강론인지 쓰세요라고 했을 때 그쵸? 총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총론의 문제에서도 그쵸?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시되면 그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특징. 이건 지금 이걸 낸 문제잖아요. 즉 이거를 낸 문제는 기출 문제를 확인하니까 전부 다 학교 구부를 얘기하면 어디를 냈어요? 네, 고등학교를 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디입니까? 고등학교죠. 얘도 어디예요? 고등학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어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학점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문제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자, 구체적인 사항들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편제표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 편제표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어디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 하지 못했다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1번 문제는 무엇을 낸 문제냐면 학점 배당 기준의 문제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몇 개의 학교냐면 A 학교와 B 학교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준 이수학점 기본 이수학점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학기 편성과 그 다음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필수 이수학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거에 대한 보충 자료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았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3학년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에 위배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학기 편성에 위배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학년, 2학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2학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2학점밖에 이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관계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이수 학점을 우리는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어요. 즉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A 고등학교는 3학년, B 고등학교는 2학년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A 고등학교에는 체육에 대한 학점이 뭐마다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그렇지 않아요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답은 무엇으로 우리 썼냐면 매학기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매학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여기에 보시듯이 그쵸?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건 기본 이수 학점이라고 하는 게 5학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학점을 증감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 7이 되는 거고요. 미니멈 3학점이 되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요? 2학점을 증감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몇 학점을 이수했냐면 편성해 놓았냐면 2학점밖에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학점이 부족한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3학년과 2학년이라고 문제에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B고등학교의 경우에 운동과 건강은 땡땡 학점 내에서 증감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 라고 적어 놓았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였네요. 그래서 1학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또는 그게 기출에 있었었나? 없었었나?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안 됐었던 문제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당연히 풀어내셨어야 해요. 훨씬 더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출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자, 두 번째 문제. 자, 요걸 쓰래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출제한 문제냐면 자, 체육의 평가를 문제를 출제하신 거고요. 그 평가에서도 무엇을 출제하신 거냐면 양호도를 출제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호도라는 얘기를 하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타당도의 관점인 거고요. 하나는 신뢰도의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뢰도의 관점을 다시 두 가지로 쪼갰던 거예요. 하나는 피험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 하나는 평가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의 관점이 나오면 객관도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것처럼 그쵸? 어디였습니까? 제가 부여한 점수와 선생님이 부여한 점수에 무엇이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 평가 시에 교사 간에 동일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은 요 말인 거네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요. 객관도가 높아야 합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의 일관성이 높아야 합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따라서 평가자 간에 땡땡땡을 말하는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객관도라고 표현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이걸 맞게 해줄지, 이걸 맞게 해줄지 또는 이걸 틀리게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체의 문장을 의미하는 바는 객관도고요.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엇을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요. 객관도를 출제한 문제예요. 그건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채점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2차 준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요한 단어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건 무슨 점수냐면 5차 점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자 간의 신뢰도라고 하는 그 객관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즉,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객관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객관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몇 명인 경우라고 제시가 되었냐면 2명인 경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명인 경우에는 우리 이걸 무슨 분석법이라고 하냐면 상관분석법이라고 표현해요. 그쵸? 여기에 무슨 정류를 쓰든지 정류를 쓰지 않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관계수의 대표적인 걸 우리는 정률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2명을 얘기하는 거여서 그냥 상관 분석 또는 상관 계수 분석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그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상관 분석으로 한다라고 우리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렬 상관 계수를 뭐라고 썼냐면 R이라고 썼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참고 자료에도 제가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보세요. 상관 계수는 이렇습니다. 한 명의 교사와 또 다른 검사 간의 상관 계수는 이렇습니다. 상관 계수는 이렇습니다. 이걸 상관 분석이라고 해요. 이걸 상관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박 교사와 이 교사 간의 상관에 대한 상관 계수가 낮다. 즉, 두 검사 간의 일관성이 좀 낮아라고 우리는 확인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그렇게 확인했고 이렇게 우리 그거 확인했던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거는 이걸 써내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은 문제였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추정하는 방법에는 상관계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2명 1대인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건 몇 명 이상일 때요? 네, 3명 이상일 때 또는 3번 이상일 때라고 우리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급내의 상관계수라고 우리는 표현했던 거예요. 또는 유목 내의 상관계수라고 우리는 표현했던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비교사, 지도교사에서 이 2명 간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자, 스포츠 사회학 문제가 나왔고요. 그 스포츠 사회학 문제 중에 무엇을 출제하신 거냐면 젠더를 출제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했던 거.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글을 읽어보시면 출전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자를 지금 잠깐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라인이라는 걸 제시했고 이 타이틀 라인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식을 바꾸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메인이었던 거죠. 남성과 여성의 특성의 양극단에 위치시키는 현상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의 그냥 연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쵸? anyway.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분극화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고, 왜 그게 모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냐는 걸 찾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제 요거 지울게요. 자, 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건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죠. 젠더의 고정관념이에요.
그 젠더의 고정관념으로 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대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이걸 블랭크 뚫어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셔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이런 거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니까 안 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책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얀 건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 아니라 글을 읽고 문맥을 읽고 글 읽기를 잘해서 아 이게 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이건 분극화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문제에 정답을 써내는 건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를 잘 찾으셔야 한다고요. 단서를 잘 찾으셔야 해요. 이해하셨나요? 단서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어쨌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브라이튼 선언이고요. 자, 새로 나온 교재에 320페이지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못 갖고 올라왔는데 밑에 있는데 못 갖고 올라왔어요.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회에서 만드신 책이 있는데 그 책 320페이지에 가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젠더 평등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젠더 평등을 위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봤던 내용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출과 관련이 없는 문제여서 이거는 크게 변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그래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했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요. 즉 만점자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저도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교수님들도 뭐 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노력하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100%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던져볼까요? 선생님들은 100%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100%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왜 나는 이걸 못 맞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말하지만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런 측면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브라이튼이라는 선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어디 갔습니까? 요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다음에 내면 뭐 요런 것들을 블랭크 뚫어서 낼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이게 출제가 될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자, 이 파트를 문제를 출제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 확인해야 되는 측정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 제어 이론이라는 파트가 하나 출제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에서 확인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3점 슛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철저하게 글을 읽으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을 보이고 있답니까? 네, 정체를 보이고 있대요. 따라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고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자, 2022년 지도사 문제에 도시이론이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에서조차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중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중등학교 교과서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냥 여기 그냥 제시가 되어 있네요. 수행이 향상되는 능력이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학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이런 곡선을 보면, 다시 말하면, 자, 이런 곡선들을 보면 우리가 정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9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이긴 하지만 얘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그쵸? 접선의 기울기라고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증진되는 정도, 즉 향상되는 정도는 제일 큽니다. 얘가 가장 작습니다. 이걸 만약에 계속 읽는다면, 그렇죠? 정체가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출제했던 문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수행의 특성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 현상을 대변하는 수행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언더라인 치시고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원 현상이 발생하는 거구나. 고원 현상의 원인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현상의 특징은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잘 보세요. 양쪽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말. 자, 중요한 단어는 이게 뭐 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 자, 복잡하겠다. 이렇게 지울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은 일어나지만, 고원이 일어나지만 향상되는 정도가 정체가 되긴 합니다만 무엇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 학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를 출제하신 거냐면 자, 운동 제어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쵸? 자, 제어 이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뭐 불변 매개 변수, 가변 매개 변수, 기타 등등등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글을 좀 읽어보시면 앞쪽에서는 그 장소에서만 연습을 했어. 그래서 향상되는 정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는 이렇게 좀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점에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인 이론의 명칭을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느린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건 빠른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린 움직임을 설명할 때에는 제인도식을 설명해야 되고 빠른 움직임을 설명할 때에는
그쵸? 해상 도식으로 설명합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제가 뭐냐는 거예요. 과제가. 운동하는 과제가 뭐죠? 그렇죠. 이거죠. 3점 슛인 거죠. 그럼 3점 슛은 빠른 움직임을 설명하는 겁니까? 느린 움직임을 설명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느린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도식을 활용해야 돼요? 네, 제인 도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뭐 제가 낸 게 아니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도 풀어봤었다고요. 20년도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해요. 2009년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기에 보시면 도식이론은 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올해 본 문제잖아요. 지도사 문제였다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식이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왜요?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픈하지 않고, 즉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출제한다라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성을 너무 또는 난이도를 너무 낮게, 여기서 말하는 낮다는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낮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수준의 문제예요? 네, 지식 수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저의 설명이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설명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문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할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표에서 한번 출제했고요. 과정에서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anyway.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출제가 이만큼 됐었네요. 어느 정도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문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천이 돼가고 있었는지. 이렇게 출제하고 있었죠. 다 쓰라는 거죠. 명칭과 그 특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였을 거냐면 이거 다 쓰는 거고요. 이거 다 쓰는 게 문제의 정답이었을 거예요. 언제요? 2002년도에. 그쵸? anyway.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만 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가니까 마찬가지 뭘 냈냐면 이걸 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개인적 발달이 당연하겠고요. 그쵸? 공간지각이라고 당연히 써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게 좀 여러분들한테 헷갈렸던 거죠. 헷갈린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변별. 자, 문항을 좀 잠깐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리을에서 시효까지 움직임 과정과 그쵸? 움직임 과정 범주와 활동 내용이 뭐 하도록 쓰랍니까? 뭐 하도록 다시 재배치하래요? 네, 일치하도록 재배치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 과정 범주는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랑 일치하지 않고 얘랑 일치하지 않고 얘랑 일치하지 않고 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네요. 물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 범주와 이 내용이 일치하도록 재배치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anyway.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창조가 되겠고요.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자 요거는 지각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얘는 왜 유형화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이따가 다시 배열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예요? 얘는 세련화예요 라고 우리는 썼던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왜 세련화예요?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요. 종류와 신체 동작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 지각화입니다 라고 썼던 거고, 얘는 말씀드렸듯이 무슨 화냐면 적용화예요 라고 우리는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이런 걸 맞추려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맞춰야지 이것만 공부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도 이거를 토대로 이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거지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당연히 이거겠죠. 그거 중에서도 지금 2002년도 문제는 이걸 그냥 싸그리 다 쓰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이건 오픈해주고 이거를 지금 무작위로 막 배열한 거네요. 그래서 바르게 배열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각화와 유형화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제가 파란 걸로 언더라인 해드렸잖아요. 그 언더라인 해드린 게 이 지각화와 유형화를 구분하는 기준점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화와 세련화의 구분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두 개의 움직임의 공통점은 뭡니까? 네, 응용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응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적용화와 세련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의 연속? 그렇죠. 기출의 연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출제한 거냐면 다시 국가 수준을 출제한 문제예요. 다시 국가 수준을 출제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시 말하면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수준을 출제한 건 이건 자, 강론을 출제한 거예요. 그 강론 중에서도 무엇을 출제한 거냐면 자, 내용 체계를 출제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내용 체계 중에서도 무엇을 낸 거냐면 내용 요소를 출제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이었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쵸? 이런 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를 보면 안타깝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anyway, 자, 그 다음서부터는 무엇을 낸 거냐면 자, 탐구 수업을 문제로 출제하신 거죠. 그 탐구 수업 중에서도 뭘 출제하신 거예요? 네, 문제 해결 과정을 출제하신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걸 보고 이걸 맞추십시오. 이걸 보고 이걸 맞추십시오 라고 우리는 확인했던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10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 해결 과정의 5단계 중에서 과제를 이걸로 줬고 이걸 순서대로 배열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체감상 얘기할게요. 바르게 배열해 보십시오 라는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비교하면 어느 게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네, 당연히 2010년도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는 거죠.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상대적인 표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맞추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얘도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얘도 단계의 명칭을 쓰는 문제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쓸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걸 오픈해주고 이걸 쓰십시오 라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가. 그쵸?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자, 그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말로 수정된 책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저도 그 책을 봤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쓰시건 이렇게 쓰시건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Anyway,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학생에게 이것들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이거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무엇을 출제했냐면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을 출제했어요. 그렇죠? 그럼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2009년도에. 이해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주도성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설명하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줬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자, 탐구 수업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내용 선정은 또는 과제 제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수업 통제 프로파일 또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볼 때도 만약에 출제가 되면 주어를 잘 보시고 주어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내용 선정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교사가 하는 거고요. 과제 제시도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사가 하는 거고요. 교사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질문의 형태로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요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항목과 주요 내용.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찾고 이거 틀렸어요? 이걸 바꾸고 이거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제시한 바가 그거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왜요? 수정하라고까지 했으니까. 됐나요? 이해하셨습니까? 목적 자체가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걸 물어보는 게 수업 통제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건 자, 한국체육사 문제와 서양체육사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요. 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를 의미했던 거고요. 고려시대 무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걸 출제하신 문제고요. 자, 여기는 중세에 영국을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문제를 거꾸로 갈게요. 자, 기억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찬가지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이걸 뭐라고 쓰셨던 거죠? 선생님들께서 예전 답이 수박이었죠. 수박이라고 쓰지 않았죠. 수박이라고 썼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수박이라고 쓰셨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수박희는 선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자, 그래서 그렇게 찾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희는 놀다의 희예요. 놀다의 희라고요. 그래서 전통무예 놀이 뭐 이렇게도 표현했던 거라고요. 희. 어떤 하나의 행사, 놀이의 행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놀이로서 하나. 이게 있냐, 이게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이죠. 수박이를 썼느냐 쓰지 못했느냐.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이걸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렇죠? 희 썼으니까 3.1점, 즉 0.3점을 줘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Anyway. 그러니까 그런 거는 채점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채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수박을 쓰셨다고 하면
수박을 쓰셨다라고 하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 놓고 2차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니은에 관련되어 있는 해안가에서 목동들의 유희활동으로 시작된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스코틀랜드가 세계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골프가 되겠죠. 이걸 출제하신 분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스코틀랜드가 어쨌건 간에 세계한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골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anyway,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골프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과 관련된 거 쓰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글을 읽으셔야 돼요. 잠깐만 읽을게요. 중세 영국의 스포츠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틀랜드가 준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스포츠 활동의 장려와 금지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썬데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하겠죠. 잉글리시 썬데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교인 성공회에 따르는 왕당파들이 지지를 얻은 제임스 1세는 권장하는 포고령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잉글리시 썬데이가 아니 죄송합니다. 애슬레틱 썬데이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요? 이건 어디니까? 미국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시기가 언제냐면 19세기예요. 당연히 맞지 않죠. 그렇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요일에도 해도 돼 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가면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블루로우라고 했죠. 이해하십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애슬레틱 썬데이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내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단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억에서 A에서 D 중에 옳지 않는 거 찾아서 바르게 뭐 하래요? 고쳐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건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이 아니라 무슨 걸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기출인 거니까 불국토 사상은 당연히 맞겠고요. 강해제 당연히 맞겠고요. 그 다음에요. 초시국시 전시 당연히 맞겠죠. 다 기출에 출제가 됐던 거니까. 그쵸?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불국토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도포개 운동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했던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주된 공통점은 뭐였냐면 야외의 심신 수련 활동이 공통적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